잘 피해가던 사람들이 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였어요.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같이 질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대단한 위시였던 안봉근이 왜 검찰에 가서 슬슬 다 불어요? 요거 좀 같이 좀 말씀 여쭤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솥밥 먹던 박근혜 정부 인사들 구치소에서 한솥밥을 또 드시고 계시네요. 박근혜 열심히 재판 보이콧 중 김기춘 한마음으로 충성했는데 이제 와서 내 탓이라니 우병우 숙명이라면. 남재준 31대 국정원장, 이병기 32대 국정원장은 아들 결혼식도 못 갔다 그러죠? 예. 참. 그리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열심히 일하러 수첩에 썼을 뿐인데 최순실은 난 모른다니까요. 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차관 김종, 청와대 비서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다 줄줄이 구치소. 예. 최순실 25년 옥에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조윤선 이렇게 구치소 나왔죠? 그런데 또 들어갈 수는 없어요. MH그룹은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춥고 더러운 감옥에서 인권침해 당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주장했는데 요즘 좀 조용하네요. 노회찬 의원 인권침해라고 조기석 방위원 꼼수 쓰지 마세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 뭐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새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그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무슨 뇌물이나 이상한 거 뒤로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쭉 그동안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 안 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거 받고 그런 거는 없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네,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이죠. 샤이니의 김종현 씨, 그룹 샤이니의 김종현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쯤인데요.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쓰러진 채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 김종현 씨가 안타깝게 청담동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가 이송됐지만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치소 가서 같이 밥 먹고 있는 분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노희 변호사님 간단히 그냥 넘어가시죠. 간단하게 저는 안봉근 씨가 지금 계속해서 잘 불고 있고 또 나머지 분들 거의 다 사실은 상당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걸린 게 한두 가지죠. 이 내용이 2014년 9월 15일 날 그 대구 창조경제 행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처음 만났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영차 독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9월 12일 날. 이날 그 명함을 직접 받았다는 게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씨 측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안봉근이 실수했던 건 맞나 봐요. 네. 김광석 전 부장님. 어느 정권에서든 간에 이 언론과 이 정가에서는 누가 과연 실세인가, 누가 파워 엘리트인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실세가 아닌 거로 판명이 됐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죠. 그래서 46명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권력 넘버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완투에 끼었던 비선 실세 최순실과
예. 그다음에 비서실장 중에 실세였던 김기춘, 이병기, 예. 국정원장 중에 실세였던 이병기와 남재준. 예, 예. 이런 사람과 그다음에 수석 중에서도 실세였던 예. 안종범이라든가 예. 이런 조윤선 이런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예. 순서대로 다 들어갔기 이제 이번에 우병우서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네, 예, 들어가서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시켰다고 지금 진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갈수록.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담담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방 소장님. 박근혜 정권 전성기에 그 네. 정치부 기자들한테 누가 정권의 실세냐 물으니까 저기 3인방 문고리가 다 다 3, 4, 알아보고 5등 쭉 나왔죠. 네, 그랬죠. 네. 자, 그랬는데 이 경제학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요. 예. 정치에서는 이 간신히 충신을 쫓아냅니다. 예. 충신이 있었어요, 한 명이요. 네.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가 청와대 참모들이 받아 쓴다라는 이야기가 2014년 하반기에 예. 알려지니까 당시 고 김영한 네. 민정수석이 누가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경로를 하면서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그 전부 밑에서 말을 안 들어서 조사가 지지부진하던 차에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자, 결국은요, 간신들만 살아남고 간신들의 귀착점은 깜빵에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또 살겠다고 예. 박통한테 다 미루고 있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그래도 3인방은 그러면 안 되죠. 안봉근이가 앞장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믿을 사람을 친박 믿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검찰에 가서 하는 내용을 보면서 네. 무슨 생각나냐면 우리 저 과거에 그 LA 폭동 때 생각나죠. 예. LA 폭동 때 그 슈퍼마켓 한 군데 털리니까 네. 그 동네 사람들도 전부 다 가가지고 네. 거기서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이게 뭔 얘기냐? 그래도 공적인 일을 하려면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듯이 철학이 있든지 그거라도 없으면 네. 의리라도 있든지 전무 동네는 예, 알겠습니다. 철학도 그래도 의리도 없어가지고 8월 그냥 걸 바라십시오. 망하니까 그다음, 예. 먼저 아, 살겠다고 그러니까 먼저 살겠다고 다. 그야말로 술술 한마디로 뿜내는 거 청와대 폭동입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영호 소장. 네, 저는 안봉근 이하 문고리 3인방들이 술술 부는 이유는 나는 단순 실무자다. 뇌물죄 적용은 안 된다. 네. 1억 이상 수수 시 10년 이상 무기징역이 두려운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박근혜 전 또 대통령이 준비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는 네. 법리 대응 거부, 재판 거부. 나는 정치 보복 희생양일 뿐이다. 네. 라고 응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하면 더 곤란해질 텐데 양무석 박사님.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부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번 별 얘기가 사건에 다 나올 있어서 것 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이 탄핵 예. 직후부터 사라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의리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예. 구형 25년을 딱 그 보고 예. 비명 소리가 나오죠. 하면 예. 지금부터는 그 훨씬 더 구체적이고 물증까지 예.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대할 걸 기대해야죠. 예, 꼭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농단. 농단이 전공이었던 사람들 같아요. 예, 질이 안 좋아요. 보시죠. 아니, 최순실이 뛰니 뭐 덩달아 뛴 거예요? 독일 집사라는 사람. 이 얘기 해보죠. 안종범 명함을 왜 갖고 다녔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예. 최순실의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이 안종범 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를 여쭤보면서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샤이니 종현 씨가 청담동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가수 샤이니 종현 씨가 청담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까지만 지금 들어온 소식이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또 소식이 더 들어오는 대로 와이드 시간 동안이든 아니면 뉴스팔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됐네요. 지금 상황은 제가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순실이 뛰니 최독일 집사도 덩달아 뛴다. 뭐 데이비드 윤. 저래야 내 집사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유명 브랜드 사칭 사기. 2013년에 브릭스 코레아를 설립합니다. 이게 브릭스라는 이제 브랜드가 유명한데 유명 가방 브랜드 지사를 사칭을 한 거죠. 자기가 마치 브릭스의 지사인 것처럼. 그리고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 수입 유통업체에다가 약 5억 원의 사기를 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명함을 보여주며 알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높은 사람. 연줄이 다 있어요. 그러니 문제 곧 해결돼. 걱정 마세요. 그리고 돈을 안 돌려주고. 헌인마을 뉴스데이 청탁 연루. 2016년 13년에도 이 짓 하고 다니고 16년에도 또 이 짓 하고 다니고 VIP 통해 사업지구 지정을 돕겠다. 그게 얼마나 또 혹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자, 50억 원. 아이고, 50억 원 낼게요. 지급 약정서도 작성을 했대요. 그리고 착수금으로 3억 받고 착수는커녕 뭐. 근데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거 보면 데이비드 윤이 최순실에게, 최순실이 이 대통령 하던 분에게, 그리고 이분은 또 국토부에 지시하고, 이런 것이 하여튼 훌륭한 우리 안종범 수첩에 다 적혀 있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정의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정의 대통령을 멀리 떠내려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네. 전부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정권마다 저희가 많이 그 세무조사도 많이 받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정의 대통령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일단은 그 제가 그 마지막으로 혼자 되셔가지고 저도 혼자 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독일에 저희가 이주를 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 지켜드려야 되고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 남아 있었던 거지 어떤 제가 무슨 사득이나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으면 독일로도 가려고 생각 안 했었을 것입니다. 혹시 정의 없으면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인을 곁에 두려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사건 터지면 바람 이것저것 다죠. 사건 터지고 나서는 계속 뭐 연락을 하는 관계예요. 데이비드는 저랑 연락하시는데 아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데이비드는 저랑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야, 이건 뭐 양문석 박사 쓰셨네요. 네. 그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네.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이 세 사람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 최순실 몰라였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일관되게 최순실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진, 이제 저건 사진이 아니죠. 지금 그 저 명함에 대한 그 최순실의 집사와 안종범의 명함. 예. 저거는 안종범이 최순실을, 최순실이 안종범을 예. 상호 알고 있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지 않고 명함을 소통했고. 예. 그 다음에 예. 민원을 주고 받았던 예. 좀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네. 참. 국정농단의 야만의 시대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 이런 데에 등장하는 건 뭐냐면 바로 권력의 그 추악한 그 모습인데요. 네. 아마도 지금 현재 저 데이비드 유는 최순실에게 자기의 사기 민원을 부탁했던 것 같고 그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종범 조수석이 지시한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야만의 시대로 회귀한 예. 국정농단이 불러온 참사가 바로 저런 권력 명함 한 장으로 모든 이권과 민원이 해결되는 시대 참담한 그 우리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김광덕 전 부장님. 예, 그래서 이 데이비드 윤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네. 최순실하고 이제 같은 식으로 다단계 일종의 사기 예, 예.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저는 역청출러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골 청출 규모는 최순실보다 작지만 예. 더 최순실보다 노골적으로 하는 데서는 더 나갔다 이거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본인이 자기의 이름이라든가 지위를 내세울 게 없으니까 청와대 수석의 이름을 내세워서 소위 광을 파는 거죠. 아니, 그래, 그 뒤에 최순실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참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정말. 이야, 차명진 전 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권력형 범죄의 특징이 있어요. 예. 그 최고 권력자가 한 클릭 움직이면 그 힘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있는 권력자가 두 두 세 클릭, 클릭. 뭐. 그 밑에 있는 사가 세 클릭, 우두두두두둑 넘어가요. 네 클릭. 그래서 이게 참 최고 권력자는 예. 자신이 작은 언행이 어떻게 저 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거를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 그 친구를 잘 두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컨대 경계의 벽을 넘었다 그러잖아요. 넘겼다잖아요. 예. 최순실한테. 예. 그게 장차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사실은 깊이 생각했어야 돼요. 그게 나는 벽밖에 안 넘었어. 그게 생각은 안 되고 그게 일파만파, 나라가 10배, 100배 나라가 어떻게 범죄로 연결되는가를 예. 깊이 고민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데이비드 윤이라는 사람이 저 끝에 문대리에서 예. 그야말로 명함 하나 갖고 몇십억짜리 사기를 치잖아요. 예. 그죠? 이제 이런 게 바로 범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직자일수록
영양 관리 잘해야 됩니다. 아무나 예, 죽여도. 영양 관리 그림에 잘 나오는 건 뭐죠, 저게? 그림이요? 이해가 안 두더지 된다. 엄마, 그다음에 새끼, 엄마, 새끼. 둘째, 셋째. 이게 원래 두더지들이 저렇게 굴을 파요. 이렇게. 예. 두더지 집안이었습니다. 두더지 집안. 식구가 맞긴 맞네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식구들이 밥을 같이 먹는 건데 감옥밥까지 같이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담담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 그래서 황 소장님. 박근혜 정권 전성기에 그 네. 정치부 기자들한테 누가 정권의 실세냐 물으니까 저기 3인방 문고리가 다 다 3, 4, 알아보고 5등쯤 나왔죠. 네, 그랬죠. 네. 자, 그랬는데 이 경제학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요. 예. 정치에서는 이 간신히 충신을 쫓아냅니다. 예. 충신이 있었어요, 한 명이요. 네.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가 청와대 참모들이 받아 쓴다라는 이야기가 2014년 하반기에 예. 알려지니까 당시 고 김영한 네. 민정수석이 누가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경로를 하면서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그 전부 밑에서 말을 안 들어서 조사가 지지부진하던 차에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자, 결국은요, 간신들만 살아남고 간신들의 귀착점은 깜빵에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또 살겠다고 예. 박통한테 다 미루고 있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그래도 3인방은 그러면 안 되지요. 남봉근이가 앞장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믿을 사람을 친박 믿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검찰에 가서 하는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나냐면 우리 저 과거에 그 LA 폭동 때 생각나죠. 예. LA 폭동 때 그 슈퍼마켓 한 군데 털리니까 네. 그 동네 사람들도 전부 다 가가지고 네. 거기서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이게 뭔 얘기냐? 그래도 공적인 일을 하려면 아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듯이 철학이 있든지 그거라도 없으면 네. 의리라도 있든지 전무 동네는 예, 알겠습니다. 철학도 그래도 의리도 없어가지고 바랄 그냥 걸 바라십시오. 망하니까 그다음, 예. 먼저 아, 살겠다고 그러니까 먼저 살겠다고 다. 그야말로 술술 한마디로 끝내는 거 청와대 폭동입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영호 소장. 네, 저는 안봉근 이하 문고리 3인방들이 술술 부는 이유는 나는 단순 실무자다. 뇌물죄 적용은 안 된다. 네. 1억 이상 수수 시 10년 이상 무기징역이 두려운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박근혜 전 또 대통령이 준비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는 네. 법리 대응 거부, 재판 거부. 나는 정치 보복 희생양일 뿐이다. 네. 라고 응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하면 더 곤란해질 텐데 양무석 박사님.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부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번 별 얘기가 다 사건에 나올 있어서 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이 탄핵 직후부터 사라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 의리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예. 구형 25년을 딱 그 보고 예. 비명 소리가 나오죠. 하면 예. 지금부터는 그 훨씬 더 구체적이고 물증까지 예.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대할 걸 기대해야죠. 예, 꼭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농단. 농단이 전공이었던 사람들 같아요. 예, 질이 안 좋아요. 보시죠. 아니, 최순실이 뛰니 뭐 덩달아 뛴 거예요? 독일 집사라는 사람. 이 얘기 해보죠. 안종범 명함을 왜 갖고 다녔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예. 최순실의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이 안종범 명함을 가지고 있어야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를 여쭤보면서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샤이니 종현 씨가 청담동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가수 샤이니 종현 씨가 청담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까지만 지금 들어온 소식이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또 소식이 더 들어오는 대로 와이드 시간 동안이든 아니면 뉴스팔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거든요. 지금 상황은 제가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순실이 뛰니 독일 집사도 덩달아 뛴다. 뭐 데이비드 윤. 저래야 내 집사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유명 브랜드 사칭 사기. 2013년에 브릭스 코레아를 설립합니다. 이게 브릭스라는 이제 브랜드가 유명한데 유명 가방 브랜드 지사를 사칭을 한 거죠. 자기가 마치 브릭스의 지사인 것처럼. 그리고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 수입 유통업체에다가 약 5억 원의 사기를 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명함을 보여주며 알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높은 사람. 연줄이 다 있어요. 그러니 문제 곧 해결돼. 걱정 마세요. 그리고 돈을 안 돌려주고. 헌인마을 뉴스테이 청탁 연루. 2016년 13년에도 이 짓 하고 다니고 16년에도 또 이 짓 하고 다니고 VIP 통해 사업지구 지정을 돕겠다. 그게 얼마나 또 혹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자, 50억 원. 아이고, 50억 원 낼게요. 지급 약정서도 작성을 했대요. 그리고 착수금으로 3억 받고 착수는커녕 뭐. 근데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거 보면 데이비드 윤이 최순실에게, 최순실이 이 대통령 하던 분에게, 그리고 이분은 또 국토부에 지시하고, 이런 것이 하여튼 훌륭한 우리 안종범 수첩에 다 적혀 있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정의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정의 대통령을 멀리 떠내려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네. 전부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정권마다 저희가 많이 그 세무조사도 많이 받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정의 대통령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혼자 되셔가지고 저도 혼자 되고 그래서 마지막 잘 피해가던 사람들이 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였어요.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같이 질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대단한 유지였던 안봉근이 왜 검찰에 가서 슬슬 다 불어요? 요거 좀 같이 좀 말씀 여쭤보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솥밥 먹던 박근혜 정부 인사들 구치소에서 한솥밥을 또 드시고 계시네요. 박근혜 열심히 재판 보이콧 중 김기춘 한마음으로 충성했는데 이제 와서 내 탓이라니. 우병우 숙명이라면. 남재준 31대 국정원장, 이병기 32대 국정원장은 아들 결혼식도 못 갔다 그러죠? 예. 참. 그리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열심히 일하러 수첩에 썼을 뿐인데 최순실은 난 모른다니까요. 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차관 김종, 청와대 비서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다 줄줄이 구치소. 예. 최순실 25년 옥에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조윤선 이렇게 구치소 나왔죠? 그런데 또 들어갈 수는 없어요. MH그룹은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춥고 더러운 감옥에서 인권 침해 당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주장했는데 요즘 좀 조용하네요. 노회찬 의원 인권 침해라고 조기석 방위원 꼼수 쓰지 마세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야당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 뭐가 있나 샅샅이 정말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새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무슨 뇌물이나 이상한 거 뒤로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쭉 그동안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 안 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거 받고 그런 거는 이제 독일에 저희가 이주를 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켜드려야 되고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 남아 있었던 거지 어떤 제가 무슨 사득이나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으면 독일로도 가려고 생각 안 했었을 것입니다. 혹시 정인이 없으면 대통령이 어떤 결정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인을 곁에 두려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사건 터지면 다 이것저것 다죠. 사건 터지고 나서는 계속 연락을 하는 관계예요. 데이비드는 저랑 연락 안 해요. 아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는 저랑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양무석 박사 쓰셨네요. 네.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네.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이 세 사람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 최순실 몰라였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일관되게 최순실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진, 저건 사진이 아니죠. 지금 저 명함에 대한 최순실의 집사와 안종범의 명함. 예. 저거는
안종범이 최순실, 최순실이 안종범을 예. 상호 알고 있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지 않고 명함으로. 소통했고, 예. 그 다음에 예. 민원을 주고 받았던 예. 좀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네. 참. 국정농단의 야만의 시대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 이런 데에 등장하는 건 뭐냐면 바로 권력의 그 추악한 그 모습인데요. 네. 아마도 지금 현재 저 데이비드 유는 최순실에게 자기의 사기 민원을 부탁했던 것 같고 그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종범 조수석이 지시한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야만의 시대로 회귀한 예. 국정농단이 불러온 참사가 바로 저런 권력 명함 한 장으로 모든 이권과 민원이 해결되는 시대 참담한 그 우리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김광덕 전 부장님. 예, 그래서 이 데이비드 윤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네. 최순실하고 이제 같은 식으로 다단계 일종의 사기 예, 예.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저는 역청출러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골청출 규모는 최순실보다 작지만 예. 더 최순실보다 노골적으로 하는 데서는 더 나갔다 이거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본인이 자기의 이름이라든가 지위를 내세울 게 없으니까 청와대 수석의 이름을 내세워서 소위 광을 파는 거죠. 아니, 그래, 그 뒤에 최순실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없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뭐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네,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이죠. 샤이니의 김종현 씨. 그룹 샤이니의 김종현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쯤인데요.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쓰러진 채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 김종현 씨가 안타깝게 청담동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가 이송됐지만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구치소 가서 같이 밥 먹고 있는 분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노희 변호사님 간단히 네, 그냥 넘어가시죠. 간단하게 저는 안봉근 씨가 지금 계속해서 잘 불고 있고 예, 또 나머지 분들 거의 다 사실은 상당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예. 왜 그러느냐? 결국 이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플레이백 애닝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걸린 게 한두 가지죠. 예, 이 내용이 2014년 9월 15일에 그 대구 창조경제 행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처음 만났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예. 영차 독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9월 12일 날 예. 이날 그 명함을 직접 받았다는 게 이제 안봉근 전 비서관의 주장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씨 측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안봉근이 실수했던 건 맞나 봐요. 네. 김광덕 전 부장님. 어느 정권에서든 간에 이 언론과 이 정가에서는 누가 과연 실세인가, 예. 누가 파워 엘리트인가 이렇게 그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실세가 아닌 거로 판명이 됐습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에요. 예, 그래서 감옥에 못 46명이 갔어요? 현재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권력 넘버1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예. 완투에 끼었던 비선 실세 최순실과 예. 그다음에 비서실장 중에 실세였던 김기춘, 이병기, 예. 국정원장 중에 실세였던 이병기와 남재준 예. 이런 사람과 그다음에 수석 중에서도 실세였던 예. 안종범이라든가 예. 이런 조윤선 이런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예. 순서대로 다 들어갔기 이제 이번에 우병우서까지 그러네요. 들어가는 바람에 네, 예, 들어가서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이 많이 시켰다고 좀 진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갈수록.